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시스템입니다. 작년 이제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됐죠.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최근까지도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도 급등 이후 급락, 급등 이후 급락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큰 그림에서는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최근에 23,000원대까지 올라주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의 추세 이어가면서 또 신고가 계속 찍어 나갈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어디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뭐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없는 구간인 만큼 대응할 건 없어 보이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일단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메리트 있게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뭐 최근까지는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됐는데요. 다만 이 최근 거래일, 자, 어제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죠. 개인이 좀 크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크게 던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탠스의 변화라고 봐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조 5천, 1조 6천, 2조, 2조 1천, 2조 4천, 올해는 2조 8천까지 올라오고요.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매년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800, 900, 1100. 자, 가파른 상승 이어가다가 한번 크게 눌렸습니다. 재작년 300대까지 떨어졌고 다시 900 크게 개선. 올해도 마찬가지로 1600까지 크게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최근에 가파르게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다만 이제 순이익은 전년 대비 좀 반토막이 나면서 꺾이는 흐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분기 보시게 되면 120에서 390, 3배가 넘게 뛰었고요. 2분기 250에서 440, 큰 폭의 성장 계속 이어갑니다. 3분기 300대에서 거의 500 가까이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170에서 310, 2배 조금 안 되게 계속해서 어쨌든 큰 폭의 상승은 매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올해 연간으로도 분기별로도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 160, 70 한번 안정이 됐다가 90, 100 초반대까지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하지만 뭐 수치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뭐 투자 비용들이 좀 늘어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딱히 부채 걱정은 없어 보이고 ROE 보겠습니다. 8, 9, 6. 조금 과거에는 이제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은 수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작년부터 크게 좀 개선이 됐습니다. 16대까지 올라가면서 두 자릿수 진입을 했고요. 수익성이 좋았던 작년, 하지만 올해 다시 꺾이고 올라가죠. 그래서 7, 8, 9 앞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은 작년이 좋았고 올해는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EPS 보시게 되면 뭐 순위과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작년에 최고치 찍고 올해는 좀 크게 눌리는 모습, 내년부터 회복. 자, 이어서 이제 동사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작년 대비 약간 떨어지네요. 한 269원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1.31% 나오고 있습니다. 1%뭐 초중반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소소하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5.56배, PBR 1.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평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만큼 엄청 싼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꽤 싼 구간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충분히 상승 여력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가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죄송해요. 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출은 전년 대비 12.5%, 자, 영업이익은 167%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실적 기록을 했고,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폴란드 K2 사격 통제 시스템 1차 납품 사업 매출 인식이 집중이 됐고요. 양산이 종료되는 사업의 원가 정산 추가 보상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 투자가 상반기에 덜 집행됐고 이 ICT 부문의 상반기 인력 채용도 지연이 된 점도 또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실적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K2 폴란드 납품 물량이 하반기 들어서 좀 감소를 하고요. ICT 인력 채용 증가로 인건비가 상승할 것임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1분기, 2분기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수익성은 하반기에 둔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수주 잔고 보겠습니다. 방사는 일단 수주 잔고가 2분기 말 기준으로 6조 6천억 원, 그리고 ICT는 3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18%였고요. 내년은 20%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기대되는 수주는 K2 4차 양산, KDX2 전투체계 성능 개량 등이 있고요. 미래에셋생명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스마트 플랜트 구축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말 하나오션과 공동 인수를 발표한 이 미국 필리 조선소는요, 현재 미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거래가 종결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편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조선소는 현재 2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수익성은 과거보다 나아질 전망이라서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 필리조선소가 냈던 실적이 향후 실적에 꼭 참고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4분기쯤 어쨌든 인수가 완료되면 실적 전망에는 가시성이 생길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컨퍼런스 콜 어제 진행이 됐던 거기서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방산 부문은 수출에 의한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 좋아 보이지만, 이제 신사업 관련 사항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는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약간의 불확실성을 띠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황이나 뭐 여러 가지 수주 관련 사항들도 좋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도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자,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만큼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진입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최대한 내려온 날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 급등 나온 날보다는 급락, 이렇게 급락 나온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일단 여기 표시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개인적으로 지금 목표가 27,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뭐 30%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27,000원까지 여러분들 보유해 나가시되 이제 익절 전략이 중요하겠죠. 익절을 이제 어떤 식으로 분할로 해 나가냐. 자, 일단 지금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급락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이 되니까 이거 팔아 마라 갈 것 같은데 또 폭락할 것 같은데 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일단 23,000원, 자 지금 최근에 고점이 23,000원인데 23,000원까지는 일단 보유해 나가시다가 23,000원 터치했을 때부터는 조금씩 팔아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23,000원에서는 한 절반 여러분들이 익절해 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27,000원 목표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물론 거기까지 좀 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나머지 비중도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익절 전략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따로 없는 구간인 만큼 대응 전략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장도 여러분들 화이팅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